하경이는 산화원원 한 지가 얼마나 됐니? 수업 나간 지. 시험 본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아, 그래? 니네 1학기 때 끝냈니? 그거 한참 됐네, 그러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나? 가람이는 어때? 산화원원. 기억이 안 나? 자, 봅시다. 이제 그 저번 시간에 했던 산염기 중화 반응하고 산화원원 반응은 이제 양적 계산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또 화학원의 뒷단원에 있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고3들이 봤을 때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제 특히 산염기 중화 반응은 이제 양적 계산의 킬로문항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산 위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산화원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계산 문제에서는 좀 빠지고 뭐 산화수 카운트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빠지고 산화원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금속의 반응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산화수 카운트하는 거 이런 거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노트에다 해놔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하자고요. 그래서 산화원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산화앤드 환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린 얘를 원문에는 이렇게 나온다. 리독스 리액션이라고 이게 좀 합성어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악스테이션이 산화야. 산소가 붙는다 그래서 악스테이션. 그 다음에 환원은 리덕션이라 그래. 그래서 산화환원을 갖다가 짬뽕시켜서 리독스라고 표현을 한 거야. 리독스, 리덕션, 악스테이션.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산화환원 반응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슨 반응이야? 동시 반응. 반응 내에 산화된 애가 있으면 분명히 환원된 애가 있는 거야. 반응했을 때 분명히 수소를 내놓은 놈이 있으면 받는 놈이 있는 거고 전자를 내놓은 놈이 있으면 받는 놈이 있는 거야.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수가 감소하는 놈이 분명히 있는 거야. 그게 화학 반응 내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름이 리독스 리액션이야. 그래서 우리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 따로 환원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야.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산화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좀 해보자고요. 원래 얘는 악스테이션. 산소가 악시전이잖아. 악시전이 붙었다 그래서 산소가 붙었다 그래서 우리는 산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산화 반응의 이제 첫 번째 뭐를 산소와 결합한다. 산소를 갖다가 association 결합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배고픈데 고기를 구워 먹읍시다. 참숯에다가 지글지글 고기를 굽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와? CO2. 그러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지. 이게 탄소의 연소 현상이죠. 숯덩어리를 불 붙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기준했을 때 산소가 이렇게 없었는데 들러붙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탄소가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의 결합 두 번째 수소, 전자, 헤리. 니네 한자를 어려워하죠. 헤리는 dissociation, 분리됐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수소하고 전자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아연이 이렇게 있는데 아연이 이렇게 2+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전자 두 마리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전자가 나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수소도 떨어지는 걸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한다. 우리는 오늘은 이 세 번째 거에다가 집중을 할 겁니다. 고3 때는 사실은 얘로 귀결시키면 되는 거야. 뭐다? 산화수 증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은 이걸로 따질 거다. 산화수 증가로 따질 거다. 산화수가 증가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산화라고 얘기한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자 중성금속의 경우는 산화수가 0이다. 조금 이따 이제 할 거야. 0인데
여기 상단, 우측 상단에 쓰는 이런 이온 가수를 우리는 산화수라 그래. 그러니까 0이었다가 얘가 어떻게 됐어? 플러스 2로 됐지. 이런 경우를 산화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 개념에서 봤을 땐 전자를 내놨으니까 산화라고 하지만 산화수 개념으로는 산화수가 증가했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쓰는 거. 그런데 중성 금속 원소인 경우에는 0이야. 0에서 2 플러스가 됐으니까 증가다. 음이온의 경우도 있었죠. ECl 마이너스. 염화이온이야.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Cl2라고 하는 기체가 되면서 전자가 두 마리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중성 기체의 분자 있죠. 분자도 0이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가 아니냐? 마이너스 1가에서 0이 됐으니까 이것도 증가지. 이렇게.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우린 이걸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예시로 들은 건 전부 산화 반응이야.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원. 환원은 영어로는 reduc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야. 산화의 반대. 양쪽 반응이니까 얘는 산소 헬이죠. dissoci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 전자는 결합이겠지. associ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할 거 아닌 산화수 감소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산화수 증감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거다. 한 고1 수준 정도 되면 고1 수준에서는 이런 거 따지지만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저런 걸 따지지만 화학 원 수준에서는 이제 산화수 증감으로만 카운트를 할 거다. 예시를 들으세요라고 하면 이 반응식에 전부 다 화살표를 역반응이죠. 화살표를 역반응으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반대니까 환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산화수를 우리가 카운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산화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산화수. 네가 알고 있는 산화수 뭐야? 뭘 산화수라고 배운 것 같아? 기억을 한번 더듬어봐. 산화수가 뭔지는 아는데 계산을 했는데 산화수가 어떤 느낌이라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산화수를 가르쳐주질 않았어 선생님들이.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알아? 교과서에 책에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그런 걸 그렇게 써놨다고. 야, 그건 나도 얘기하겠다. 야, 산화수 뭐야? 그래.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 그거 얘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 산화되는 정도가 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표시하는 건데? 그거 알아야지 접근을 할 거 아니야. 선생님 되게 어렵게 살아갖고 선생님도 옛날에 선생님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는데 소작농이었어. 소작농이 뭔지 알지? 남의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로 지불하고 나머지 남는 걸로 가족들끼리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제 뭐 농약도 해야 되고 비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빚이 이렇게 지는 거죠. 간신히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 소상공인도 좀 비슷하죠. 소상공인들 힘들다고 하잖아. 직원들 월급 주고 막 이러는데 다 뺏기고 정작 본인은 노력 다 하는데 본인이 월급 받는 것보다 적게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 소작농이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땅을 갖고 싶은 욕심이, 우리나라 사람들 땅을 갖고 싶은 욕심이 많잖아요. 집을 갖고 싶은 욕심도 많고 그래서 집값이 지금 떨어진다 그래갖고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옛날부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땅을 사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기획부동산한테 속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무슨 섬 땅을 샀단 말이죠. 근데 속아서 산 거지. 사기를 당한 거죠, 일종의. 그게 지금 계속 세금은 내고 있어. 선생님 땅이니까.
근데 뭐 땅값이 올라갈 일은 별로 없는 거고 선생님이 이제 팔아야지 뭐 그거에 대한 가치가 산정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거의 개발된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걸 산 거거든. 근데 개발이 저쪽에 됐어. 그리고 이건 완전히 나는 그냥 왕창 돈 넣고 손해 본 거죠. 그거를 근 20년을 끌고 왔어. 뭐 어쨌든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땅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 땅이 그 이제 거기서 그때 사기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땅은 큰 돈 목돈 주고 사놓고선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땅을 구경 가고 싶지도 않아. 요새는 이제 구글어스가 많이 돼 있어서 구글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내 땅이 거기 나와요. 논도 있고 막 밭도 있고 막 있더라고. 근데 여전히 거기는 경작지야. 누군가 경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땅 주인은 선생님인데 누군가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법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선생님이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20년 넘어가잖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대. 이거 내 땅이라고. 분명히 서류상에 내 땅으로 돼 있는데 내가 그걸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야. 근데 그 땅을 점유하고 20년 넘게 쓴 사람이 경작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땅을 뺏길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가서 그 땅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선생님 애들한테라도 물려줄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물론 근데 그 농사 짓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실 거야. 뭐 안타깝지만 먼저 돌아가시겠지. 그죠? 그러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소송을 한다.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연히 돈 주고 사가지고 내 등기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면 골치 아픈 법적 분쟁인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선생님 그게 이제 피하고 싶은데 뭐 법정 가봐야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 땅이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막 변호사 사가지고 돈 들여서 법정 소송을 하겠니? 그렇잖아요? 자, 산화수 뭐라고요? 공유전자상의 소유권 분쟁이야. 소유권 분쟁이야. 좀 법적 용어가 나와서 어렵죠? 산화수는 소유권 문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화학결합을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서로 전자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굵직하게 두 부류로 나누는 건데 사실은 공유결합이 이온결합을 포괄하는 그런 거야. 그래서 전체 결합 중에 이온결합은 특정하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만들어져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잖아. 그거에 비해서 공유결합은 전자를 갖고는 있는데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데 결국은 전기음성도로 자기 쪽으로 끌고 가서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델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공유하는 거야. 이온결합도 광범위하게 보면 공유하는 거의 일종이야. 근데 너무 많이 한쪽으로 가져가고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온결합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갖다 그래서 최각전자의 장난이라고 그랬잖아. 화학결합은. 근데 그 결합하기로 한 전자를 누가 가져갈 거냐는 거야. 소유권 분쟁이야. 이게 산화수의 개념이다. 니네 이스라엘에 유명한 왕이 있어요. 현명하기로 유명한 왕이 있어. 누구지? 솔로몬. 그 솔로몬 왕한테 이렇게 아줌마 둘이 오죠. 뭐라 그래? 잘생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니네 이 내용 알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신하시켜서 야 빨리 잘 드는 칼 가져와. 이렇게 반으로 잘라. 그 균등하게 똑같이 잘라서 한 치 오차 없이 똑같이 반 잘라갖고 줘. 간단한 걸 가지고 시비를 붙고 그래. 그냥 잘라서 줘버려. 이랬어. 그러니까 한 엄마가 울며 불며 난리치는 거죠.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얘 내 자식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자기 죽을 죄를 졌다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 저 년이 나쁜 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진짜 엄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애를 자르냐고. 근데 이 사악한 이 여자는 그걸 잘라가지고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고 이쪽 여자는 포기한 거야. 소유권을 포기한 겁니다. 왜?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현명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니네 전자 본 적 있냐? 전자 세상에서 전자 본 사람 없을걸? 전자가 동그랗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나는 봤어. 거짓말이야. 나도 못 봤어. 근데 왜 전자를
원형이라고 생각할까요? 전자는 본 사람도 없고 실제로 볼 수도 없죠.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구형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는 구형일 거다. 동그란 공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야. 그 예쁜 동글동글한 공 모양의 전자를 어떻게 자르냐고. 6대4라고 6대4로 나눠 갖고 가져가? 그럴 수 없잖아. 전자는 하나로 되어 있는 알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욕심내면 치세요. 가져. 주는 거야. 이게 산화수야. 소유권 분쟁해갖고. 근데 전자를 너무 아까우니까, 쪼개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따지는 거야. 이론적인 소유권이니까 너 가져. 그럼 받은 애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하나 받았으면 마이너스 1이고 2개 받았으면 마이너스 2인 거야. 이게 산화수야. 그럼 그 자리에서 결합해서 하나가 1로 이동하면 얘는 뺏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산화수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느낌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산화수라는 개념은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얻으면 뭐를 얻으면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잃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라고. 한 개 얻으면 마이너스 1, 한 개 잃으면 플러스 1, 2개 얻으면 마이너스 2, 2개 잃으면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산화수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론적인 결합이라고 결합할 때 전자의 소유권이야. 누구한테 전자가 있냐. 그거를 우리는 산화수라고 따지는 거다. 됐냐? 그래서 그 산화수가 변할 때 그 원소가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걸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놈에서 뺏기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합은 얼마가 돼야 돼? 0. 전체 합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또 검산의 방법이에요. 됐지? 이게 산화수다. 끝.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화원에서는 산화수 규칙이 나오죠. 이 산화수 규칙이 니네 화학 원책에 보면 한 6개인가 7개가 나와. 그걸 언제 외우고 앉아있냐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외우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야. 외울 필요 없어.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산화수 규칙 그냥 외우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H가 플러스 1이야. O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로 써도 되고 2 마이너스 선생님 습관이 2 마이너스가 돼 있어서 그 다음에 바깥에 비 오니? 날씨가 흐리니? 왜 분필이 끊어지지? 중성 원자 제로입니다. 이 중성 원자에 포함되는 애들이 누구 있어? 금속, 그 다음에 기체. 아까 기억나? 금속 0이죠. 기체 0이잖아. 그래서 산화수 규칙은 중성 원자.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돼.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이게 산화수 규칙이다. 뭐 6개, 7개 알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외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산화수 규칙대로만 여러분들이 해주면 돼. 산화수를 카운트. 근데 지금 선생님이 방금 여기서 공유전자쌍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뭘로 설명했어? 화학이니까 화학 결합으로 설명했다고. 화학 결합을 한 번만 더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이온 결합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이온 결합은 뭐 있죠? 금속 플러스 비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대표적인 예 뭐뭐 있었니? 기억나는 거 한번 읊어볼까? NaCl 있죠. CaCl2 그 다음에 Fe2 O3 Al2 O3 또 뭐 있니? 이온 결합 Ca CO3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있다. 왜 이게 이온 결합인 거 알겠어요? 앞에 무조건 잘은 몰라도 앞에 있는 이거 금속인 거 정도는 다 알잖아. 그래서 앞에 금속 있으면 뭐 거의 100% 이거는 이온 결합이야.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얘 1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1가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런데 이온 결합일 때 우리가 산화수를 카운팅할 때는 어떻게 된다?
뭐가 산화수가 되는 거야? 어디니? 여기지? 이온 가수. 이거를 산화수로 카운팅을 하면 된다. 이게 산화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플러스 1가가 산화수인 거야. 마이너스 1가가 산화수인 거야. 왜? 명쾌하잖아. 이온결합은 NA에 있는 맨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가 CL로 넘어간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간 거잖아.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 자동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CL 쪽에 전자가 하나 가 있는 거니까 얻었지 뭘. 마이너스 1이지. NA는 뺏은 게 아니고 줬지 그냥. 뺏겼다는 표현을 쓸게. 그래서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명쾌하잖아.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래서 얘의 그냥 이온 가수가 이거 이제 그래서 두 마리가 필요한 거고. 자, 여기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잘 모르면 산소가 기준이잖아. 그래서 산소에 마이너스 2라고 쓰면 2, 3은 6이니까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2, 3은 6, 2, 3은 6, 0. 얘도 마찬가지 아니냐?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3. 2, 3은 6, 2, 3은 6, 0. 선생님 마이너스 2로 썼다 플러스 2로 2 마이너스 썼다 막 그러죠? 그럼 상관없어요. 표시하는 방법은. 여기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얘 2 마이너스니까. 2, 3은 6, 2니까 얘가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소가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우리가 CO3 2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CO3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어떻게 된다고? 얘는 2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4니까 2, 3은 6, 4니까 이게 합이 마이너스 2가 남잖아. 그래서 얘가 2 마이너스인 거야. 탄산 이온이 마이너스 2가 2 마이너스인 이유가 이렇게 산화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음이온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끝. 이온결합 이렇게 간단해요. 이온결합 나와서 기본적으로 니네 중학교 때야 막 이거 외웠지만 1족은 당연히 플러스 1가가 되는 거고 2족 알카리 토금속은 당연히 2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알루미늄족은 3 플러스가 되는 거고 16족은 산소 전자를 얻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거고 17족은 전자 하나만 얻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고 이온결합은 너무 깔끔해요. 쿨해. 전자를 잃고 얻고를 경쟁을 하지 않아. 굳이 소유권 분쟁할 필요가 없어. NA하고 CL을 만나면 NA는 자연스럽게 CL한테 전자를 줘요. 가져. 그럼 CL은 환원된 거고 NA는 산화된 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애들이 있다. 우리는 뭐라 그래? 다원자 이온이라는 그 방금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다원자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면 된다. 이거의 산화수 카운트. 자, 뭐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KMnO4가 있어. 그 다음에 K2, Cr2, O7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과망가니스 칼륨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써줄게. 과망가니스 칼륨이야. 중 크로뮴산 칼륨이야.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되게 좀 복잡해 보이죠?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 뭘 찾고 싶으냐면 이 망가니스하고 이 크롬의 산화수를 카운트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앞에 금속들이 있죠? 그게 이온결합이거든. 이온결합이니까 뭐야? 전체 합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 우리 K 플러스가 1가라는 건 누구나 잘 알죠? 이거 1가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자, 산소는 규칙성이 있다 그랬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여기 얼마예요?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8인 거지. 이게 0이 돼야 돼.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는 거니? 여기가 플러스 7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가니스는 플러스 7이라는 산화수를 갖는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자, 얘는 플러스 1에 2개죠? 2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니? 2개 곱하기 여기 X, Y로 하자. Y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또 더하기 어떻게 된다? 2, 7에 14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죠. 이게 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얼마니? 14 이거 빼면 12니까 여기 6이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플러스 6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게 반응을 통해 가지고 반응을 통해서 얘가 만약에 유명한 애죠? MnO2 우리 뭐라 그러죠? 이산화망간이라고 그러죠?
얘가 이산화망간이 됐다. 그러면 얘 한번 카운팅 해볼까? 얘 2-죠. 얘 플러스 4잖아. 아하. 플러스 7에서 플러스 4가 됐잖아. 감소했죠? 아, 이거 환원됐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반응을 통해 갖고 얘가 ECl 3 플러스가 됐대. 크롬 3가 이온이 됐대. 그럼 어떻게 된 거니? 여기 3가가 됐으니까 6가에서 3가가 된 거니까 얘도 환원이지. 이렇게 해서 산화수가 감소하면 우리는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산화수 별게 아니라는 거죠. 이온 결합은 너무나 깔끔하게 떨어진다. 그냥 이온 가수 자체가 결합해서 설명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전자를 줘버리고 자연스럽게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뺏긴 놈은 플러스가 되고 얻은 놈은 마이너스가 되더라. 끝. 그런데 산화수 규칙이 이쪽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예외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예외라고 큼지막하게 나와서 화학에서는 이 예외가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지. 그래서 금속 수소화물이라고 나와. 금속 수소화물이 예외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언제? 이온 결합 물질에서. 어떤 애가 금속 수소화물이냐면 LiH, CaH2, KH, AlH3 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지. 금속에 수소가 붙어 있는 경우야. 그런데 왜 예외냐면 오히려 얘가 플러스 1가고 금속이 마이너스 1, 수소가 마이너스 1, 2 플러스고 마이너스 1이다. 플러스고 마이너스 1이다. 3 플러스고 마이너스다. 분명히 규칙에서 H가 플러스라고 1등으로 얘기해놓고선 H가 마이너스야.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래서 이게 수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럴 때 예외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외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왜?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이온 결합의 예외잖아. 규칙의 예외지.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결합 중에 무슨 결합이 있어? 공유 결합이 있죠. 공유 결합 코밸런트 본드라고 그러죠. 얘는 뭐하고 뭐로 되어 있어? 비금속하고 비금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자, 니네 공유결합 되게 중요한 분자들 다 기억나야 돼. 자, 읊어봅시다. 뭐 있어? 기억나는 거 쭉 한번 읊어볼까? CH4. 되게 너무 유명한 애잖아요. 정사면체 구조. 각도 몇 도? 109.5도. 그 다음에 결합은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런데 그 결합한 극성 공유결합을 하나를 우리는 다이폴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러지. 그 쌍극자 모멘트가 탄소 쪽으로 몰려있어. 분자는 무극성이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 이게 메테인 구조야.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가 있어. 암모니아는 어떻게 생겼죠? 맨 위에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발력 때문에 107도를 나타내지, 각도가. 삼각뿔 구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N쪽으로 치우치지. 그래서 분자가 극성 분자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H2O. 물이 있지. 자, 16쪽이다 보니까 비공유전자쌍이 두 개가 있네. 그래서 더 찍어 누르니까 각도가 몇 도야? 104.5도. 이름이 모양이 뭐야? 구분형 구조. 극성이 심하지. 그래서 물 쪽, 산소 쪽으로 델타 마이너스, 수소 쪽으로 델타 플러스. 이렇게. 이 공유결합의 특징은 부분적으로 음전화, 부분적으로 양전화, 이렇게 극성을 띠는 물질하고 무극성 물질도 있죠. 무극성 물질의 대표적인 누구야? CO2, 이산화탄소. 직선형 180도지. 그 다음에 양쪽 산소에 비공전자쌍이 두 개씩 있고 가운데는 이중결합이 두 개 있지. 이렇게 돼 있다.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인데 분자 전체는 무극성이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폼알데하이드. 얘 구조 어떻게 생겼니? 나머지는 다 알 거니까 얘만 그려줄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애들은 대부분 평면 구조가 많아. 평면 삼각형 구조야. 각도 그럼 당연히 한 120도 정도 되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쪽이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 산소 쪽으로 극성을 띠는 극성 분자더라. 그 다음에 이것 좀 확장시키면 얘 대신에 Cl 들어가니까 Cl.
얘 유명한 애들. 포스젠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가스예요. 독가스. 이렇게 생겼다. 여기 대신 비공유전자쌍을 항상 그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죠. 각도는 비슷하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독가스 같이 나오는 애가 누구죠? HCl. 너무나 유명하지. 얘도 어떻게 생겼어? 단일 결합에 여기가 삼중 결합이죠. 이렇게 돼 있어. 직선형이고 N쪽으로 쏠리는 극성 분자더라. 그죠?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애 있죠. BF3. 너무 잘 나오지. 뭐 똑같은 형태로 BH3 이런 애들 같이 나오잖아. 어떻게 생겼어? 얘는 결합이 평면 구조로 돼 있어갖고 F가 이렇게 돼 있지. 이게 할로젠 나오면 무조건 비공유전자쌍 다 그려야 된다. 그리고 삼각형 구조니까 정삼각형이니까 120도. 뭐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애들이 있다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그래서 분자 구조와 성질 그래가지고 뭐 무극성 분자냐 극성 분자냐 각도가 몇 도냐 모양은 무슨 모양이냐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 수력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나온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공유결합이야.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 비금속으로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공유결합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첫 번째가 뭐였지? 기억나니? 우리 뭐라 그래 얘를? 전자쌍 반발 원리라 그러죠. 전자쌍 반발 원리 기억나냐? 전자쌍 반발 원리 vs EPRT론. 뭐하고 뭐?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반발력이 세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공유가 그 다음 세더라는 거지. 공유 전자쌍 반발력이 가장 약하더라는 거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뭐를 한 거야? 이 vs EPRT론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자 구조를 예측한 거야. 분자 구조를 예측한 거야. 이런 분자 구조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전부 다 전자쌍 반발 원리 이걸 이용해가지고 예상을 하는 이론적인 예상값이에요. 두 번째 또 뭐죠? 전기 음성도가 있었지. 전기 음성도 엘렉트로 네거티비티라 그래. 이거는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낸 거야. 의미가 뭐냐면 공유결합할 때 그러니까 공유결합 설명할 때 나와야 되는 거야. 공유하는 전자쌍 있죠? 공유한다는 얘기는 동업한다 그랬지? 공유전자쌍을 계약 다 했는데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이거 계약 위반이잖아. 5대5 하기로 해놓고선 딱 결합하고 나니까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사기친 거야, 사기.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줘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산화수에서는 그냥 줘버려. 싸우지 말고. 줘버려. 그럼 뺏긴 애는 플러스, 받은 애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게 산화수야. 이론적인 값을 야 부분적으로 60% 70%가 어떻게 따질 거야. 전자 쪼갤 수도 없잖아. 그냥 줘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줘버려. 이렇게 되는 그게 산화수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다 누가 있어? F, O, N, Cl, C, H, Li, Na. 그래서 산화수가 얼마냐면 전기음성도 얼마냐면 얘 4.0, 3.5, 3.0, 3.0, 2.5, 2.1, 1.0, 0.9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전기음성도는 노트에다 표현해 놓고 순서는 좀 알아야 된다. 예전에는 전기음성도 계산하는 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약간 화투 쪽으로 이 수치는 몰라도 순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보고 대한 얘기. 그럼 저 위에 있는 애들을 선생님이 전부 산화수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이제 몇 개만 해봅시다. 대표적인 애 이제 CH4를 한번 해볼까? 니네 CH4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자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정사면체 구조 여기 H가 이렇게 있죠? H가 이렇게 있지? H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더라. 원래 탄소는 14족이니까 4개잖아요. 이렇게 있죠. 근데 수소는 헬륨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탄소가 헬륨을 만들어주죠. 2개씩. 그래서 얘는 헬륨이 됐고, 얘도 헬륨이 됐고, 얘도 헬륨이 됐고, 얘도 헬륨이 됐어. 그래서 헬륨 만들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탄소는 지는 네온이 돼버렸지.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을 해갖고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탄소도 그렇게 나쁜 놈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죠. 지쪽으로 갖고 가지. 봐봐, 여기 봐봐. 0.4만큼을 욕심을 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다이폴 모멘트. 이걸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는 걸, 이런 결합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탄소 쪽으로 치우치고 있잖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원소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근데 다른 원소는 무조건 차이가 나게 돼 있어. 여기 얘네 둘도 무조건 같다고 하지만 얘가 3.01이면 얘는 2.99 정도 되는 거거든. 다른 거야. 얘네 둘이 결합하면 이것도 극성 공유야. 근데 같은 원소끼리 결합하면 이거는 무극성이지. 같은 성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탄소를 향해서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 어떻게 하죠? 다이폴 모멘트 합을 계산해 보니까 0이더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각도가 몇 도야? 여기가 109.5도가 되더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주구장창 계속 공유결합에서 나온다고. 분자구조와 성질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라는 거야? 산화수를 카운트해야 돼. 산화수를 카운트해야 돼. 결합을 다 따져야 됩니다. 여기 결합이 공유결합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지. 자, 다시 하나 그릴게. 다시 하나 예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H.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데, 실선은 칠판 면에 있는 거다. 이 굵은 거는 칠판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점선은 칠판 뒤에 있는 거야. 입체 구조를 그리려고 이렇게 그린 거야. 정사면체 구조.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합에 탄소는 욕심을 내고 있지. 그래서 전자 하나를 다 뺏어왔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얘네는 바보들이죠. 뺏겼어. 그러니까 마치 이온 결합처럼 부분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전자를 완전히 뺏기거나 뺏거나 이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는 산화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애가 있거니? 니네 분자구조 할 때 배웠겠지만 H 대신에 무조건 뭘로 바뀌어서 할로젠은 무조건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할로젠으로 바꾸면 만약에 CL이 있다 그래봐. 이렇게 바뀌었다 해봐. 이거 CCl4 사염화탄소거든. 물론 여기 이제 이거 다 표시해줘야 된다. 비공유전자쌍 다 표시해줘야 된다. 다 표시줘야 돼. 표시. 그런데 이 결합이 몇 개야? 4개죠? 4개다 보니까 이제 CL이 더 크잖아. C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져가는 거야.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아이고 등신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산화수가 다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산화수의 또 다양한 느낌, 산화수가 다양하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결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산화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광범위하게 가진다는 얘기는 센 놈 만나면 주고 약한 놈 만나면 뺏는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야? 화학결합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탄소는 굉장히 산화수가 다양한 거야. 그래서 탄소가 자연계에 탄소 화합물이 많은 거야. 다른 원소들하고 다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산화수의 종류가 많은 거야. 이제 산화수가 뭔지 좀 알겠니? 산화수는 이런 느낌이다. 이론적인 값이다. 전자를 누구 거냐? 전자 소유권이 누구 거냐? 그 전자 소유권을 결정짓는 순서가 전기음성도야. 이 전기음성도를 활용하는 데는 공유결합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합을 좀 광범위하게 본 거야. 얘는 명쾌하잖아. 이온결합은. 누가 가져가고 누가 뺏겼는지 명쾌하니까 이건 산화수. 그냥 바로 이온 가수가 산화수야. 근데 공유결합은 좀 애매하더라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NH3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생겼잖아. 삼각 뿔구조. 여기 각도 몇 도? 107도. 근데 N이 U지, H U잖아. 훨씬 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합이 0이 되면 돼. H 대신에 N보다 센 놈을 배치해봐. 누구지? F지. 이렇게 되더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얘는 플러스 3이겠지. N도 상당히 많은 산화수.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다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물이야. 물 구조 이렇게 생긴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구분형 구조고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이 이렇게 있네. 산소 어디 있어? 2인자요. 2인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야.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산소란 놈은 웬만한 놈 만나면 다 마이너스 2야. 그래서 규칙에다 넣은 거야. 규칙에다 넣은 거야. 예외가 존재하겠지. 1등 만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맨날 나오는 유명한 화합물 OF2가 나오는 거야. H 대신에 물이 플로우르가 들어간 거예요. 얘 구조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다고. 비공유전자쌍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얘가 전자 다 가져가잖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플러스 2다. 예외니까 외워라. 이렇게 해야. 예외냐 이게? F가 전기음성도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F한테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 거야. 예외가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정해놨어. 규칙이라고 정해놨을 때는 예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더 상위 개념이야. 다 전기음성도로 해결이 돼. 그럼 여기가 예외니? 아니야. 상위 개념으로 보면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야. 이게 뭔 예외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외 없어. 다 설명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설명이 돼요. 또 예외 있다? 과산화수소야. 과산화물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워라. 예외니까. 이것도 예외 아니야. 얘 구조를 알면 게임 끝나요. 과산화수소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물 분자 2개가 있는 구조랑 똑같아.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우리는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공유결합만 따지면 되는 거죠. 얘네 따지면 당연히 얘가 가져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지. 얘 가져왔으니까 마이너스 1 가져왔고 얘는 뺏겼으니까 이렇게 되지. 얘네 둘은 세임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지. 산소를 하나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끼리는 서로 가져가고 땡기지 않기 때문에 수소만 하나 땡겨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갖는 거야. 근데 산소는 마이너스 2 규칙이고 이럴 땐 예외야? 이런 예외가 없다고. 그냥 상위 개념으로 보면 예외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뭘로 귀결하면 된다? 전기음성도 순서만 알면 이거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야. 굳이 예외라고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런데 화원 수준에서 예외라고 한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 왜? 니네는 이 규칙으로 배웠을, 이거 말고 한 7가지 있다 그랬죠? 그 규칙으로 배웠을 것이니까. 근데 선생님은 그 규칙으로 안 가르쳐주고 화학 결합으로 설명을 한 거야. 그리고 산화수의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아니까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산화수는. 그러니까 산화수가 막연하게 어려운 거야, 니네들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은 거야. 뭘 외울 건데, 여기서? 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 원리만 알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기본으로 얘가 그냥 깔아놓는 게 얘 1가고 2가가 많어? 이런 게 많어?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음성도로 비교하면 돼. 끝. 센 놈이 가져간 마이너스 1이고 뺏기면 이온은 그냥 이온 가수가 산화수야. 끝. 뭘 외워야 되는데. 됐죠? 정리를 해놓으세요.